야권의 혁신 없는 통합은 공멸이다.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그 당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제 뇌가 없다. 최근에 이제 뇌는 좀 이식을 한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왔고.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불안하거든요. 총선이라는 게 사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문제의식이 있는 수도권 의원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지고 남은 건 주로 TK 쪽이 많이 남다 보니까 사실 가장 이렇게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만 그 당에 남은 상태가 돼버렸고요. 근데 지금 조금만 지지율이 오르면 또 옛날 버릇이 나와요. 아주 오랫동안 지금 통합당이 시대 정신을 잃어버렸거든요. 시대 정신을 따라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우 반공주의하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 만능주의예요. 이른바 영어로 말하면 리버터리안이죠.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나? 이 두 가지가 자기들의 이념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면 이걸 갖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반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그래요. 당의 DNA를 바꾸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반발들이 나오겠죠. 나중에 또 뭐 공천이니 뭐 선거니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이. 그래서 저는 그 통합당이 개혁에 성공할 확률들을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아요. 저들도 좀 저 강성 지지자들한테 좀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한마디 해야 한다면 일단은 극우 반공주의, 시장 만능주의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보수의 이데올로그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현대적인 보수의 이데올로그가 있어야 되는데 이데올로그를 안 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왔는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DNA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보수 지지층 내에서 되게 유튜브에 의존하는데 유튜브란 거 상태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보수층 내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담론을 가질 수 있는 층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층들이 생길 때 상층에서 의원들도 변화하게 되는 건데 이게 쉬운 과제겠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혐오하는 정당보다는 큰 실망감을 안겨준 정당에 표를 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수의 국민들 내지는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혐오감이 큽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메시지 자체를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메시지 이전에 정말 이미지 쇄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찾고 저변을 좀 넓힐 수 있을까 그 노력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반사 이익만 얻게 되면 그럼 또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좀 두렵습니다. 그 통합당이 그전에는 사실은 반사 이익도 못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주워먹는 정도인데 사실 그쪽에 붙은 지지율이 저는 공고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워낙 저쪽이 잘못하다 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붙어있는 상황이고 또 휙 하면 또 다 떨어져 나갈 그렇게 튼튼한 지지율은 아니라고 봐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두 이야기가 종언을 고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산업화라는 서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박정희 서사죠. 그걸 갖다가 재탕하려다가 실패한 게 통합당이죠.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의 그 경제 정책 이걸 재탕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같은 건 상부구조마저 재탕하다 결국 탄핵 사태를 맞은 거거든요. 그 파탄을 맞은 거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세력이 바로 이제 민주화 세력이잖아요. 이들이 결국은 이 사회의 이제 주류가 됐는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파탄이 났잖아요. 윤리적으로 완전히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선거법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은 이제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또 뭐 녹색당부터 여러 가지 당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을 할수록 유권자들의 욕망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당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수 쪽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왜 망했냐면은 이 극우한테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선거 마지막에 그 막말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막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막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쪽이 극우화돼 있는데 이걸 같이 가려고 해요. 그쪽은 현찰이다라는 거거든요. 저쪽은 합리적인 보수는 어음이고. 그러니까 현찰 위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당의 메시지가 이상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자꾸 그 보수당을 갖다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 기피 정당으로 인식시키게 되거든요. 당이 이제 분화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그런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보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없앨 수는 없거든요. 어느 사회나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정의당하고 민주당도 협력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보수 내에서 분화된 상태에서 협력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가려고 하다 보면 먹혀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고 다당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두 개의 정당도 있지만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의
의원 수를 가진 또 다른 소수 정당들이 있어서 이들이 같이 움직일 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요번에 지난번에 좀 그랬잖아요. 사실상 4당 체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 선거법입니다. 이게 개정되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쟤들의 실수에 여기 득보고, 그 다음에 쟤들이 또 똑볼 참 이쪽에서 득보고, 어떻게 두 정당이 더 좋아지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려고 경쟁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 문제, 이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수도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